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12지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각 그 오행 천간별로 해서 이제 월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뭐 일주가 진토를 깔고 같은 토를 깔고 있어도 일간이 뭐냐 천간의 기운이 뭐냐에 따라서 살짝씩은 다르고, 기본적인 베이스 진토의 어떤 그런 특징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12지지를 다 하시고 이 월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그 월의 기운이 본인에겐 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는데 남으면 그 인월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의 목이 강하니 그 목기운이 더 강한 거고, 근데 인월에 태어난 금은 인월이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으로서는 좀 약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장생지, 생지, 역마, 그 다음에 왕지, 도화에서 이제 고지라고 해요. 그리고 화개살이죠. 각 계절의 끝에는 다 이렇게 토가 오면서, 토라는 거는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완충을 시켜주는 역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막 자라다가 갑자기 화로 여름으로 확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목의 기운을 어느 정도 끝내주면서 이제 화의 기운 쪽으로 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이 갖고 있는 지장간 뿐만 아니라 이 지장간이 품고 있는 오행 말고도 토라는 오행이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특징이, 갖고 있는 특징이 토 외에 다른 오행의 기운이 섞여 있다고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에 묻혀 있는데 언제 이게 요소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토끼리의 충돌이나 이런 거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화 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이제 숨기는 게 잘 안 돼요. 도화를 깔고 계시는 분들은 다 오픈해버리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물론 뭐 화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 더 그러겠죠. 양의 기운이니까 목화 쪽의 도화가 더 강하고 금수 쪽은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그 기운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 느낌이 강한데, 이 각 계절의 이 고지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 진토는 목에, 미토는 화의 기운이 강하고, 술토는 금, 축토는 수의 기운이 강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속이 보일랑 말랑 알랑 말랑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화계의 쌀이 부정적인 측면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지에 아니요, 세상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음양이고, 근데 이제 장점으로 치면 비밀스러움과, 그 비밀스러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측면이면 사람이 명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클리어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 쟤 뭘 숨기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측면이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비호감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내가 그 상대에 대한 다른 사람이 시선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특징이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딱 평가한다는 게 쉽진 않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특징만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있기는. 근데 어쨌든 토라는 게 갖고 있는 거는 어떤 다른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서 쉽게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 진토 같은 경우에는 진토랑 술토가 이제 천라고, 죄송해요, 지망이고 이제 천라죠. 사실은 이게 목적이고 이게 화인데, 화를 하늘로 보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운이라서 하늘로 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망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지의 현실에서의 그물이고, 이 술토를 천라라고 해요.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수가 땅속이지만 또 우리는 죽으면 또 땅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천라라는 게, 하늘이 뭐냐면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죽음의 그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아니 언제는 뭐 수가 죽음이라 하늘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온의 상승, 어떤 기운이 상승해서 위로 가는 걸 하늘이라고 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진토라는 게 갖고 있는 게 한참 나무가 자라다가 이 나무가 꽃을, 이게 이제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꽃 아니고, 꽃도 사실 괜찮은데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게 여름에 활짝, 뭐 꽃도 괜찮고요. 사실 뭐 토를 꽃이라고 하지만 뭐 토하고 잎하고 같이 그거 되니까는 어쨌든 이 줄기나 이게 성장하다가 뭔가 확장되는 어떤 그 시점에서 한 번에 어떤 진통을 겪는 거죠. 진통. 웃기네요. 나만 웃긴가? 네, 진토가 어떤 진통을 겪는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통이 미토가 강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네, 판단하는 어떤 기준.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를 피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지장간의 구조가 참 애매해요. 이 토 4개 중에 자기 지장간 중에 이렇게 합이 되는 거, 무게합화. 근데 이 화가 100% 발현이 될지 안 될지는 본인의 사주 원국의 화가 좀 강하신 분들은 이게 나오는 거고, 지장간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합을 이루려고 노력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자연스러운 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진토가 동물로는 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용과 이무기는 한 끗 차이예요. 뭔가가 잘해서 이게 승천하고 하늘로 가면은 용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이무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좀 두서가 없네요. 죄송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토가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일단 진토는 여기 대각선으로 있는 가을을 마무리 짓고 겨울로 가는 술토랑 진술충이 되고요. 삼합으로는 수국을 향해서 수를 보는 신자진, 네, 자수 왕지를 끼고 수국으로 삼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합 바로 옆에 있는 해수랑은 진해 원진 귀문이 되죠. 진해 원진 귀문의 특징은 의외로 겉보기에 되게 대범해 보일지라도 은근히 속으로 소심한 면이 있는 게 진해 귀문의 특징이에요. 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약간 예민하고, 근데 호탕한 기운이 아닌 예민함이에요. 어쨌든 진해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진토랑 연결되는 거 뭐 축지는 파고, 유진합 육합으로 금이 되고, 네, 여기에 사화가 있는데 진사 이렇게 되면은 네, 지망으로 엮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사가 지망이지 이 진토 하나만 가지고 지망하진 않아요. 진사, 제가 그게 헷갈렸네요. 진사가 같이 와야 지망이죠. 그 지망인 이유도 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지망할 때 할게요. 어쨌든 진토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은 이 목기운, 을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속을 모를 것 같지만 아이 같은 측면이 을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개수든 임수든 수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수의 기운은 왠지 진토가 물기가 있는 토라고 하지만 수의 기운은 사실 진토에서 끝을 네, 거의 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본기인 무토의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토를 보시면 처음에는 무토처럼 엄청나게 이해를 해주고 되게 이제 포용력이 있어요. 큰 토를 가지신 분들 포용력이 있는데, 근데 얘기하고 들어가 보면 을목의 특징인 어떤 생명력 또는 유연함, 네, 토가 괜히 꽉 막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좀 있는데 을목이 진토에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게 합화가 잘 되면 이 을목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토예요, 진토는. 그래서 진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키우는 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키운다는 게 사람을 키울 수도 있고, 그 생명을 키운다는 거는 결국 내가 인내하면서 뭔가를 잘하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아까 용에 비유한 것처럼 본인의 이걸 거쳐서 화로 나가고 싶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무게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나무를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큰 나무로 기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진토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승천의 욕구, 화 쪽으로 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술토보다는 저는 희망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요, 진토가. 진토의 기본적인 습성은 화를 지향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구조상에서 다른 어떤 옆에 어떤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진토의 희망적인 게 잘 사용될까 아닐까가 관건인 거죠. 준비한 얘기를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끄고 나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 5가지. 지금 진토의 기본 속성은 목을 잘 키우고 그 다음에 화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토인데 그게 가장 잘 발현되는 건 사실 병진하고 갑진, 네, 이죠. 더군다나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병진일주예요. 그게 왜냐하면 병진일주가 진토가 병진에게는 식신이잖아요.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물상적으로도 보세요. 진토가 여기에 목기운이 있는 토인데 여기에서 따뜻한 햇빛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이 개수와 무토의 무게합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개수랑 땅이 합쳐서 얘가 햇빛이 비춰주면 네,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형국으로 해서 이 목기운을 그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키우기에 좋은 땅에 본인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이죠. 네. 물론 이 개수라는 물이 뿌리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사실은 임수가 더 뿌리의 역할을 강하게 해주는데 임수가 여기에서 묘지예요. 네. 임수는 여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뿌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잎을 피워라 하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진일주가 만약에 막 수가 많아 버린다 이러면 약간 힘들어요. 이제는 뿌리에서 벗어나서 힘을 어디다 받아야 되냐면 줄기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더운 계열에서 태어났다 막 5월에 그렇다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갑진 몇 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릅니다. 네. 어쨌든 갑진일주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토양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거를 잘 갖고 있는 일주긴 합니다. 네. 그리고 재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네네네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은 조금 편제니까 조금 급하게 빨리 취하려고 하는 특징도 있고 근데 물상적으로 토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는 참 보기 좋은 형국이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같은 일주도 여자 남자가 발현되는 게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음으로 태어나서 사회에서 여자가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걸 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실어주는 게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좀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음의 여자분들이 오히려 여성스러운 거는 그건데 남자분들은 사회에서 남자기 때문에 야 남자는 이래야 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음으로 태어나신 남자분들은 그 역할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 그렇게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데 그 역할을 하다 보면 본인 안에 원래 내재된 본인의 기운과 겉으로 드러나는 본인의 어떤 그거 사이에 간극이 커지면 거기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그러다 심하면은 병까지 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여자분들이 양의 일간으로 태어나면 너무 드세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양일간 여자들이 오히려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건 괜찮은데 조금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이 양일간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팔자 세다, 남편 먹여 살린다, 남편 복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같은 일주도 남자 여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남자 간목이면 이 진토에 뿌리를 내기 때문에 여자분이 힘들어요. 내가 그거라는 거니까 와이프가 힘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예요? 본인이 재성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니까 남자가 상대적으로 남자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좀 그런 남자를 만나야 받쳐주죠. 네. 받쳐주든가 자기가 양보를,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죄송해요. 하여튼 재성을 끼고 있는 간목, 그 다음에 식신을 끼고 있는 간목이, 병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진토의 역할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병진일주. 좀 따사로운 어떤 그 봄날에 그게 생각나는데 사실은 병화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뺏겨요. 그 봄의 햇살과 가을의 햇살 중에 뭐 딸은 어디 보내고 그 순간적으로 또 헷갈리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봄 햇살과 가을 햇살 중에 어떤 게 더 따가울 것 같으세요? 자, 더 따가운데 이제 며느리를 내보내죠. 네. 봄이 더 따가워요. 그래서 봄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엔 딸 내보내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병화가 여기서 장생하면 장생, 목욕, 관대예요. 병화는 진토 안에서 관대. 물론 지장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따지거든요. 12운성으로. 관대는 자기의 힘이 세요. 근데 술토는요. 술토에서의 병화는 묘예요. 묘. 이제 사그러지는 네, 그런 힘으로 봅니다. 네. 할 일이 많아요. 이제 나무 키워야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바쁩니다. 병진일주. 네. 가장 물상학적으로는 병진일주가 좋고. 자, 무진일주. 이제 비견이죠, 비견. 사실 토 두 개가 토가 너무 커서 넓은 토에 을목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이 무진일주 같은 경우 옆에 목기운이나 수가 있으면 참 좋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몇 월에 태어났냐의 무진일주마다 또 다르지만 어쨌든 토라는 거는 가색으로 기본적으로 목을 키워야 되고 생명을 키워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무술보다는 무진일주가 그 토만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죠. 생명의 토니까. 네, 비견. 자, 경진.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성장하고 이제 무토가 이제 중간에 여름에서 가을로 연결시켜 주는데 문제는 경진과 임진이 조금 그래요. 경금은 가을의 기운이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나는 이제 다 끝내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밑에서는 나무를 키우래요. 진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청간 정신적인 것과 지지 현실에서 이 괴리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일주예요. 아니 언제 마무리해서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결실을 맺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희망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편인을 끼고 있죠. 네, 편인을 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토의 역할이 경진부터는 조금 그 원래 아까 제가 갖고 있었던 진토의 그게 조금 퇴색될 수 있는 게 경진일주부터고요.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묘지예요. 본인의 기운이 되게 약한 그거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의 묘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극도의 스트레스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느냐, 그대로 묻히느냐. 평관이죠, 평관. 네. 제가 그 12운성에서 묘지에서 옛날에 그 고려장 풍습을 예를 들면서 내가 그 몫을 다 먹으면 여기서 죽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하다가 기회가 되면 더 이거를 노리고 있거든요. 생명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긴장을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 면에서 임진일주가 왜 스트레스가 그거 하는지, 왜 평관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임진일주는 본인의 역할이 수라는 거는 결국 나무에 있어서의 뿌리고 죽음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은 다른 생명을 또 준비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다시 태어남을 이제 수혜의 상태로 다 생명력을 끌어모아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이제 그 나무에 있어서의 막강한 뿌리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임수인데, 본인은 약해지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임수가 진토에서의 어떤 기운을 얻어서 이 본인을 조금 희생해 가면서 나무를 키우는 쪽으로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다. 그래서 임진일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물론 여기에 이제 지장간 중에 을목이 자기 상관, 자식을 끼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애착이 되게 강합니다. 결국 뭐냐면 나의 기운은 사그라들지만 여기에서 내 자식의 기운은 왕성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제 의식이 흐르는 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합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스트레스를 작성해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보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거를 외워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제가 좀 자연스럽지 않게 될까봐,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그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실수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죠 뭐. 네. 아이고, 어쨌든 진토는 네. 우리가 승천한다는 그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에 있어서 잘 승천하면 용이 될 수 있고, 안 되면 이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토를 깔고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 용이 되어 승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